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방송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이제 전일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일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왔었고요.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코스피가 이제 2,600포인트 선에 근접하긴 했으나 도로 이제 기술적인 저항이죠. 기술적인 저항에 부딪히면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도 하락 전환 마감하기도 했었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미국도 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이제 상승으로 이끌 만한 동력 자체가 조금 적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60일선에서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외국인은 이 삼성전자나 경기 민감주를 제외하면은 대체로 좀 순매도하는 양상이었다는 점도 두드러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시장이기도 하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이제 하락하는 부분을 이제 견인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중소형 기술주들 위주로는 또 이제 강세가 나오면서 상쇄되는 양상을 띠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승이나 하락 양쪽 어느 방향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전일 상승분을 이제 빼놓으면서 오히려 되돌리는 현상 정도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장 외에 이제 업종별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내용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요.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미국의 전기차 메이커랑 이제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제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삼성전기를 기준으로 삼성전기 미국 전기차 메이커라고 하니까 무엇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건데 이미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나왔죠. 테슬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와 이제 카메라 모듈 공급 관련 이제 계약을 이제 맺은 상황이고요.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결국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제 고해상도의 이제 카메라 모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삼성전기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조금 더 잡아가고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반도체 이제 수탁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까지 수주를 하면서 삼성과 테슬라 사이에서 미래차 협업에 대한 강화가 좀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IAA 모빌리티 2023이 개최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유럽 최대의 모터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와 같은 이제 반도체 전 영역에 걸쳐서 차량용 반도체 솔루션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결국에는 이제
그 미래차라고 저희가 전기차를 이제 미래차의 범주로 넣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미래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뭐 전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전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반도체도 중요할 것이고 뭐 자율주행도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들이 앞으로 테슬라와 협업하는 것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가치가 있어질 거라는 점, 뭐 체크를 좀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1월부터 7월까지 했을 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49.2%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이 내용도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 사용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우선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이는, 다 끌어당기는 존재였고 이 시기가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급이 오히려 쏠리지 않음으로써 다소 아쉬운 점들이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저희가 조금 하더라도 결국은 아직까지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꺾인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호재가 있을 때는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해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어제 상승분을 일부 되돌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또 있겠죠.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나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폐배터리 리튬 추출 전문 기업과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서도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6% 후반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324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몰리브덴 광산 MOU마인 주식회사 창대 광산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 속에도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요. 6% 넘게 빠지면서 5,080원, 7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상가 살펴보겠습니다. 천일영 관련주인데 최근 들어서 우하향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4% 넘게 빠지면서 2,250원 선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 하나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4%대 하락률을 기록 중이고요. 46,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설계와 감리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4% 넘게 빠지면서 8,590원, 8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이런 가운데 또 공매도 수량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해서 10,000주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뭐 공매도 수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방어한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정도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실리콘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회사의 핵심은 이제 반도체다. 저희가 보통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회사 이제 뭐 실적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2분기에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 대비했을 때 실적이 못 미쳤다라는 건데요. 영업이 정확하게는 이제 그 매출액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그거에 못하게 나왔다라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랜드를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고객사들이 추가 감산하고 있죠. 고객사들이 추가 감산에 따른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이랑 뭐 그냥 어제죠. 어제 이틀 정도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결국 이 부분도 좀 생각은 해볼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선 매수가가 있을 거잖아요. 앞선 이제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혹은 본전에서 정리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그에 따라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이제 HBM3 고해선이죠. HBM3 공급을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발표된 걸 확인해 보면은 내년에 엔비디아가 필요한 부분에서 한 30% 정도는 최대 30%까지는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머티리얼즈도 그렇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그 회사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회사의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회사의 고객사, 그러니까 하나머티리얼즈가 납품을 하게 되는 고객사, 혹은 뭐 다른 회사들도 있겠죠.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뭐 AP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고객사가 더 많은 발주를 해줄 경우에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의 그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3와 관련해서 이런 이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줄수록 사실 뭐 하나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하나머티리얼즈를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상보다는 실적 부진은 자체가 좀 길어졌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실적 부진이 나와서 아쉽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업황이라는 거죠. 결국은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좀 결정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관리하시고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업황을 보면 좋겠다고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 버티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대략 46,400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조정을 하면서 좀 버티는 양상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상승했던 부분이 5만 원 부분이었는데요. 이 종목 앞에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4만 원 중반대부터 5만 원, 위쪽으로는 한 5만 2, 3천 원까지도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종목이 더 이제 이 앞에 있었던 매물들을 소화를 못한다라고 하면 조정이라는 것이 뭐 일견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오늘 빠지는 부분은 이제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 61선을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61선을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밑에 121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조금 더 121선이 지지선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가는 45,000원, 121선의 지지를 받는 가격입니다. 121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뭐 장기이동 평균선이죠. 장기이동 평균선은 지지선으로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만약에 121선까지 내려온다면 또 심지어 121선 가격 부근이면 사실 이 종목이 지난 9월 1일에 급등했던 가격 초창기 가격이거든요. 초반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든 가격이 많이 조정이 나왔으니까 들어오는 매수든지 간에 매수세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신규 손절가는 41,500원 잡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저점 가격이 41,500원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41,5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121선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간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장기동 평균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반등,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제법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특히 그 와중에 41,500원 정도 되는 이 종목의 최근에 있었던 가격 하단부까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시 반등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규 손절가는 이제 41,500원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목표가는 5만 원입니다. 제가 아까 45,000원 정도 신규 매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만약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이 어딘가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61선을 돌파를 하고 47,000원, 8,000원대를 지나면서 5만 원 정도가 전 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이 구간에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냐면요. 신규 진입하시면 121선 지지를 받는 45,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형성됐던 저점 가격인 41,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때 목표 주가는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인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인상가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습니다. 이때를 좀 기점으로 해서 소금 관련주들 널뛰기하는 장세가 펼쳐졌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인상가, 이제 주겸이라든지 주겸 응용식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금 관련주죠.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관련해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좀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6월 달에도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 원전수 방류와 관련해서 시세가 나왔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8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시세가 한 번 더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테마라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소금과 관련된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수와 관련된 이제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제가 파생해서 좀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뭐 그 후쿠시마 원전수와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좀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방류가 됐고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좀 사그라든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반등을 위한 모멘텀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 지금 가격이 고점 대비했을 때는 거의 뭐 하루 정도 빨간불 킨 거 말고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조정이 나왔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한번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그 외에는 기업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어느 정도 좀 상실되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상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버티자는 거는 회사가 뭐 지금 괜찮으니까 회사가 아니죠. 뭐 차트가 지금 괜찮으니까 버티자라는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빠질 만큼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버텨볼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대략적으로 2,245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가격이 121선 터치를 한 가격입니다. 결국 이제 뭐 지금까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121선 정도 되는 현재 가격 정도가 이 종목이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던 가격 부근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점 부근인 점 그리고 121선 부근인 점 생각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충분히 빠졌으니까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손절가는 1,900원 말씀드릴 텐데요. 만약에 오늘 121선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지지선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이 1,900원입니다. 지난 뭐 7월 말 정도 있었던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뭐 아무래도 다시 반등을 할 때까지 시차가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가 조금 필요하다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2,7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삼았으면 합니다. 아마 매수를 더 위쪽에서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게 더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2,700원이라는 가격이 61선이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조정을 거치고 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차익 실현 가능한 물량이라고 하면 한 2,700원 정도에서 한번 이제 목표가로 삼는 것 괜찮아 보입니다.
네, 인상가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손절라인 1,900원 잡아보시고 목표 주가는 2,700원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히림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가 다음 주에 방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호재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텐데 오늘 주가는 왜 밀리고 있을까요? 네, 우선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건축 설계 그리고 감리를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부동산이죠.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회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최근은 아니죠. 작년에 있었던 네옴시티 관련주로 더 시장에서 부각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건설이잖아요. 건설 관련주로 생각을 했을 때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외에 서브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가치가 더 큰 종목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주 9월 1일이었죠.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 관련해서 총재가 방한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시세가 가장 강력하게 났었습니다. 시세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났냐면요. 지난주 한 번에 하루 만에 61선, 121선을 모두 돌파를 해내면서 앞선 매물들을 다 이제 소화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제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121선 이상까지도 매물을 소화한 이후에 121선에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많이 흔들리긴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놓고 얘기를 한다라면 121선 윗자리로 이제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말 그대로 물려있는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혹은 탈출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서 어제 오늘 주가가 이제 조정이 좀 되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121선 위쪽으로 다시 자리 잡는 걸로 보았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다는 점까지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림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다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릴 겁니다. 우선 현재가 8,610원인데 121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기다리는 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규 진입 매수가 7,700원 드릴 텐데요. 이 7,700원이라는 가격은 61선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결국 이제 121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61선에서 지지를 받는 점을 생각하면 이 구간에서 신규 매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7,100원입니다. 이 7,100원이라는 가격은 21선 아래로 내려가는 가격입니다. 21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아래쪽으로 6,400원까지도 지지선이 있긴 하지만요. 결국에 7,1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탄력이 많이 떨어져서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목표가는 8,900원입니다. 이 8,900원은 사실은 이제 7,700원에 매수를 하신다면 8,900원 정도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900원은 이제 121선 돌파를 하고 가장 매물이 많은 전 고점에 가까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림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 진입하신다면 61선에 도달하는 7,7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21선 아래인 7,1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목표 주가는 전 고점 부근인 8,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현대백화점은 네. 지금 수익률이 1%대 정도로 나오고 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현대백화점은 좀 9월 중순 이후 흐름을 좀 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난 7월 달하고 8월 달에 좀 많이 상승을 한 상황에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관광객이 9월 중순 이후 9월 말부터 조금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긴 연휴가 있다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한 다음 주 이후부터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은 이번 달 중순 이후를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모아가는 관점 잡아가 보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난달 22일에 공략해 주신 TFE도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 56%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 가져가봐도 괜찮을까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이제 엔비디아 실적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다시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삼성전자 지난주 이슈하면서 반응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 좀 이제 2차 전지가 좀 생각보다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쪽에 약간 더 9월 장세가 진행된다라면 한 4만 원대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섹터 전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장비주 전반으로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지금 이제 좀 그 안에서 시속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난 한 7월, 8월 때까지는 약간 하이닉스향, 하이닉스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 직접적으로 매출이 반영될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는데 이들 기업들이 좀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변화가 되는 게 삼성향. 삼성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어쨌든 삼성이 DDR5든 HBM3든 이런 현재 필요한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인 양산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들 기업들이 조금 최근에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오늘은 좀 또 하이닉스향 엔비디아 쪽이 좀 강세입니다. 뭐 이스페타시스라는 이런 기업들이 하지만 또 이들 기업들은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삼성향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 시속 게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슈에 따라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 14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업 다각화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본부장님. 근데 네. 사실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기업들 많잖아요. 많죠. 네, 너무 큰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거기다. 네. 뭐 이 회사는 이제 약간 이제 그룹 회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지주사 좀 지배 구조 좀 개편되는 부분들 좀 네. 있고 좀 공격적으로 회사를 인수한 것도 있고요. 또 새로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좀 필요한 성장 산업군이라고 본다라면 다른 기업들하고는 달리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는지 저는 사실 유추가 안 돼서 바로 좀 공개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사업이 좀 다각화되고 있는 KG ETS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뭐 KG ETS는 많이들 생소하실 거예요. 폐기물 처리 업체 네, 아닌가요? KG 그룹인데 폐기물 네. 처리 업체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KG 그룹이 약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을 때 KG ETS가 약간의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사업 업종을 좀 변화시켰습니다. 화학 업종으로 네. 변화를 시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황산 니켈 쪽으로 해가지고 좀 자회사가 생산을 좀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업종을 좀 변화시켰는데 황산 니켈은 이제 우리가 어느 쪽에 사용되냐면은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 때 네. 들어가는 니켈의 소스가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전구체 생산 단계에
이 제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황산 니켈의 생산량이 연간 12,000톤인데 12,000톤이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생산량을 차지하는 그 규모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필수 소재의 원료인 황산 니켈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 좀 새로 사업을 좀 그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최근에 좀 강세 급등세를 띄었었던 것은 지난 8월 22일, 죄송합니다. 25일, 24일하고 25일에 강세를 띄었었던 것은 비아디의 중국 비아디하고 함께 그 LFP 배터리 합작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세우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비아디는 아시다시피 세계 두 번째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배터리를 많이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도 만들기도 하고요. 저는 뭐 LFP 배터리의 그 시장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3원계 배터리가 아직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좀 차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한 최소 한 2, 3년, 길게는 4, 5년 정도 사용하는 단계라고 그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리튬 그 LFP 배터리 그러니까 차용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테슬라도 이제 반값 뭐 모델 3, 모델 2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LFP 배터리를 채택을 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기존 제품보다 싸게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 레이에 이번에 LFP 배터리를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중저가 모델 관련해서는 LFP 배터리에 채택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가 이제 가장 큰 약점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온도에 약한 건데 특히 네. 겨울 온도가 낮아졌을 때 성능을 발휘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흥국 쪽, 뭐 따뜻한 지역에서는 뭐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아주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은 일정 부분 이상의 캐파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은 있다. 시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KGETS가 국내에다가 공장을 설치하는 거는 뭐 해외에다 공장을 짓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국내에다 공장을 왜 짓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IRA 법안이라든지 유럽의 이제 그런 비슷한 법안을 우회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도 최근 뭐 연초에 뉴스를 보시면 GM하고 합작 공장을 설치를 하는데 CATL이 기술만 빌려주는 형식. 그러면서 자금은 GM이 되고. 근데 결국에는 CATL이 우회적으로 진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하나의 방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FP 배터리가 뭐 제한적이지만 일정 부분 그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또 KGETS가 최근에 이제 올해 작년이죠. 네. 인수한 그 회사가 KG 모빌리티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쌍용차죠. 그 쌍용차가 이제 토레스라는 이제 신차를 출시해서 나름대로 이제 인기를 잘 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는 흑자도 보여줬는데 이 차량이 이제 EV 전기차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전기차 모델에 LFP 배터리를 적용한다라고 이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제품이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공장이 설립이 되고 제품을 만들게 되면 KG 모빌리티에서 만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는 KG ETS가 전담할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회사랑.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다른 기업들은 그냥 좀 중소기업이 그냥 어떤 테마에 맞춰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신사업을 추가한다 뭐 이러면서 테마성으로 움직였다라면 KG ETS는 뭐 대기업 계열사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아니라
진짜로 이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고 또 네. 이쪽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정도는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KG ETS 가격 전략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저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지난 24일, 뭐 25일 네. 급등세를 띄는 바람에 조금 이제 관리 종목에 좀 지정되는 이슈가 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정이 안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오르게 되면은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이슈만 좀 해지가 된다라면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해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일단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손절가는 13,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KG ETS 짚어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살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래 하고 있었던 폐기물 처리업은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네. 하죠. 그건 하는데 주력 이제 업태가 좀 바뀌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주력 업태가 기존의 폐기물 처리 쪽에서 이제는 화학 업 쪽으로 좀 바뀌는 것이고 폐기물 처리 사업은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풍 오고 하면 사실 이 종목이 또 뜨기도 하고 네. 그러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런 흐름도 이제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2차 전지도 물론 계속 하겠지만요. 네, 근데 뭐 태풍이 네.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도시 구조물 재건이라든지 네. 혹은 뭐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로 해서 이 회사가 막 주가가 막 움직였었던 적은 정말 예전 얘기고 네. 요즘에 그런 이슈를 움직이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뭐 아주 뭐 그거 자체가 악재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KG ETS를 바라볼 때는 앞으로 하게 될 사업을 조금 더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LFP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바라보시면서 투자 의견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우리 양대 시장 오늘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잡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네. 역시나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다르게 하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피 시장은 0.09%의 하락세로 2,582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0.27%의 강세 보이면서 921선의 종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그런 수급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홀로 사고 있네요. 830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1,105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15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규모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139억 원, 개인 투자자들 213억 원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248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못하든 우리나라가 그 8월 17일, 8월 18일 정도에 저점 2,480포인트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거의 한 2주, 3주 가까이 반등세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2,600포인트대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약간 숨고르기가 좀 필요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또 어제 그저께 증시가 그러니까 어제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가 좋았죠. 그런 부분들도 약간의 차익스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본다라면 반도체 쪽으로 해서 약간의 차익스 매물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시의 속도를 좀 조절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오늘 이제 좀 하락세를 보여줬다가 네. 좀 낙폭 줄이면서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록 3%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초반보다는 좀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동시효과긴 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조금은 일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어떤 매기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도 오늘 일단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는 부분들 본다면 일단 지금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일단은 그래도 이 금액이 적든 뭐하든
어떤 순매수 전환됐다는 부분들은 증시에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의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반면에 좀 덜어내고 있거든요. 수급 공방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네. 주체들이 다른 포지션을 취하는 각각의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금융 투자나 이제 이쪽은 그 ETF 자금이 좀 이제 매도나 매수를 보여주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2차 전지 ETF든 반도체 ETF든 최근 로봇 여러 ETF가 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의 이제 기계적인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에 특정 섹터에 대한 어떤 매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라면 그런 영향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더 길게 본다라면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가 조금은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근 증시가 반등 국면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31일, 9월 1일, 9월 4일, 9월 5일 보면 연기금이 꽤 많은 매도를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 1일에도 900억, 9월 4일에도 1,000억, 어저께도 1,000억, 네. 오늘도 일단 600억 정도. 그러니까 약간 연기금의 이게 금액이 크든 적든 연기금의 매도 물량은 일단은 증시의 속도를 조금 줄일 수밖에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양상 보셨을 때 연기금이 매도세를 보이는 만큼 지수가 약간 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도 조금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우리 양대시장 여전히 엇갈리는 장세를 펼치고 있고요. 환율 역시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 역시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감 상황들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상승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섬유의복 업종에서는 1%대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과 의료, 정밀 업종이 좋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좀 큰 상승률을 보였네요. 16% 넘는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종이 목재 업종이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5%대,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SBC에서 2%대 강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장의 히든카드가 될 키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9월 시장입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님께서는 9월은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전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지금은 현금 확보, 하락 시에는 매수해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속도보다 방향성이라고 전해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네,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 자체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감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만족감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가 지수가 100포인트가 올랐다는 얘기는 한 4%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 종목은 꽤 많이 오른 것이죠. 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물론 지난 금요일에 한해서긴 합니다만 6%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단기 저항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면 2,600포인트를 단번에 돌파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매물이 쌓여 있는 그 구간이 지난 이제 7월달 한 달 동안 매물을 쌓은 부분들이 좀 있고 또 6월달에도 조금 매물이 쌓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단번에 2,600포인트 돌파하기 쉽진 않다. 다만 현재 2,600에서 2,550 사이에서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을 잘 준다라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에너지를 좀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급등에 따른 단기 급등이라기보다는 단기 추세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슈가 좀 마무리된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엔비디아, 또 잭슨홀 이슈들이 좀 있었고 지난주는 이제 경제 지표, 특히 고용 지표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았었는데 월 초에는 이렇다 할 지표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또
기업 실적 발표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굵직굵직한. 그래서 지금은 약간 소강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뉴욕 증시도 지난 금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보면 약간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은 증시의 상승 탄력도를 떨어뜨리지만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를 뭐 급락시킬 만한 요소인가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홍콩 증시도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어제는 좀 상당히 강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의 약보합 정도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1%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거 본다라면 글로벌 증시가 좀 안정세를 좀 띌 수 있다라면 저는 뭐 조정 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00에서 2,550포인트 사이 혹은 뭐 2,55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 이탈보다는 다시 또 박스권 상단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좀 못 샀던 종목군들 약간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못 산 종목들 조정 시에 분할 매수 해보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저희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순환매가 그 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된 섹터도 좀 전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오늘도 보면은 지난주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고 또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부품 업체들 전장 부품 관련된 카메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쪽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얘기는 자동차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대기아가 못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물론 자동차 브랜드가 현대기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글로벌 빅3 안에 들은 그 메이커가 현대기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대기아의 차량 판매 수출 동향도 보시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 자동차 계속 모아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가 좀 쉬었기 때문에 조금 주 중반 이후에 좀 힘을 낼 수 있는 모멘텀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순환매가 계속 나온다라면 바이오주도 한 번 정도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일장에 주목해볼 만한 섹터로 자동차와 바이오 반도체를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오늘 또 시장에서 살펴보니까 사실 에코프로를 좀 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 3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1조 원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에코프로가 이제 지난주 MSCI 편입이 되면서 모든 이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MSCI가 맞는 키가 아니에요.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MSCI 편입이 마무리된 이슈가 마무리된 다음부터는 주가가 좀 약세를 띠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기 자금이 얼마가 있다가 하지만 그게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어쨌든 그 이후에 3일 연속 조금 제법 크게 좀 하락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61선 100만 원이 얼마 지켜진지 여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100만 원 좀 이탈한다라면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와 인상과 히림을 구조해 드렸는데요. 세 종목 모두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그중에서 하나머티리얼즈와 히림은 추가 하락 시 매수 대응을 해보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기업에서 이제는 체질이 개선된 KG ETS를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전해주셨습니다. LFP 배터리가 돌파구니까 앞으로 이 사업 부문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는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